자, 일단은 저희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교육청 들어오기 전에 15년 동안 이제 교직이 있었습니다. 교직이 있을 때 제가 이제 학년 부장 같은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단 대단하다. 그리고 이 열정, 이 열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 열정을 끝까지 학생이 자기 자녀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끝까지 가셨으면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회를 하면 엄청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부모님들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자기 자녀의 성적을 알게 되고 우리 자녀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실망과 함께 그런 이제 설명회 참석이 쭉 떨어지다가 다시 고3 설명회하면 다시 또 참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원대한 꿈을 저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든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에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설명회를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 그 열정을 쭉 이어가셔야지만이 자녀와 함께 계속 마음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순서는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교육청에 전화도 많이 오고 갑자기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당장 내년부터 도입할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놀라서 고교학점제 내년에 당장 도입되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지? 나 이때까지 잘 몰랐고 2025년에 도입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내년에 도입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그거 소개시켜주고 네 번째 고교학점제 Q&A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Q&A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정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답을 해드릴 거고 저희 기타 마지막 다 끝나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저와 함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저도 이제 답해 줄 수 있는 만큼은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은 학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거를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나? 저도 처음에 고교학점제라는 말을 저 교직에 있을 때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만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처럼 자유분방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건가? 공강 시간이 발생하면 밖에 나가도 되나? 그러면 학교 생활 지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고등학교 말아먹으려는 건가?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까지 이제 인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제가 고교학점제 담당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대학교처럼 저희가 그렇게 대학교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있는 그 학점의 좋은 점을 따와서 이제 저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입 배경은 여기 4차 산업혁명, 초저출산 현상, AI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저희는 다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받은 세대입니다. 저는 참고로 5차 교육 과정 세대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몇 차 교육 과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5차 교육 과정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택이라는 그 시읒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목을 들어야 돼. 심지어 저희 가장 놀랐던 건 뭐였냐면 제가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왜 독일어를 배웠냐면 저희 학년은 독일어, 다음 해 학년은 중국어, 그 다음 학년은 독일어,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말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어에 관심 있어도
제가 지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어를 배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획일적인 교육 과정은 예전 산업화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 과정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찍어내듯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 가지고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개성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함을 중요시하는 개성 시대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일단은 먼저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자. 물론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그 제한 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그 틀을 많이 깨트리자 이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주자. 그걸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그걸 만들어주자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듣게끔 하기로 했지만 그게 교육과정으로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개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집중력밖에 안 되는구나. 아, 학교에서는 도대체 이제까지 어떻게 들었지? 라는 이제 의문점을 품게 되는 이제 시대가 왔는데요. 예,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잠자는 학생도 적어질 것이고, 물론 100% 잠자는 아이가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잠자는 학생이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반에 40명, 50명에서 받는 수업이 이제 10명대 아니면 20명 초반에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한 반에서 받는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선생님이 더 많이 시선을 갈 수 있고,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자기가 잠을 자면 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 없고 그렇게 쉽게 멍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이제 제주도내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개 학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3과목에서 4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수업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물론 예전보다 수업 준비하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잠자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고 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보람을 얻고 그 보람을 인해서 자기가 계속 수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신의 선택한 과목을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수업에 더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책임 교육을 강화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은 저희가 대학교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켜주자. 즉 아예 잠자는 학생, 아예 한 줄로 찍는 학생, 고만이 있어도 졸업시켜주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최소 기본 학력을 갖추고 우리 사회에 내보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기초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학점 취득.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진로 적성이죠. 진로 적성.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럼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이 뭐가 정해져야 되죠? 진로가 정해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좀 많은 대답을 기대하긴 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인해서 저희 모임 인원이 적다 보니 대답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 번은 그래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저도 이제 같이 호흡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든 알든 예 한번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힘 얻어서 더 제가 이제 열광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저도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저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할 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씩 이제 물어볼 때 예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자신의 진로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있으신 분 중에서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최근에 중학교 꿈기 이음 1, 2, 3이라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와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미리 좀 자기의 진로를 찾는 활동을 많이 하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특히 3학년 2학기 때 자신의 진로를 찾는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언제 처음에 우리가 수강시청이라든지 수요조사를 언제 할 것 같아요? 바로 1학기 때 합니다. 보통 1학기 보통 6월 달에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6월 달에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2학기 때 또 신청을 합니다. 연구학교 모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의 수강 신청을 받고 그 최종 그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선택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반편성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변덕쟁이인 건 다 알고 있죠? 어마어마한 변덕쟁이.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 또 이제 그 조정하는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똑같이 동일한 시스템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2025년 전에 미리 연구학교에서 이런 선택 과목 다양화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시스템화 잘 만들면 나중에 2025년에는 모두 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요 체제 일정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 제주도에는 마이스터고가 있을까요? 제주도는 마이스터고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으니까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 2022 특성화고 도입. 내년이죠. 내년에 특성화고는 당장 도입이 됩니다. 저희 제주도에 특성화고 몇 개 학교가 있죠? 바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상, 그다음 어디 있죠? 그다음에 한림공고, 그다음에 뷰티고, 중문고, 서기상가고 6개 학교가 있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머리 끌적끌적거려요. 중앙고, 영주고, 여기는 어떤 데지? 거기 특성학과만 있는데? 이거 내년에 거기는 뭐야? 그러면 거기 보통과가 있고 특성학과 있는데 특성학과는 내년에 하고 보통과는 2025년 하는구나. 맞을까요? 아닙니다. 영주고하고 중앙고, 성산고, 보통과가 같이 있는 특성학고, 종합고 같은 경우는 다 일반 그 보통과에 맞춰서 2025년에 같이 시행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 제주도는 6개 학교만 내년에 시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오타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2022부터 2024 일반고 부분 도입. 여기서 이제 그 뉴스가 이거를 교묘하게 잘 막 써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우리가 단계제 이행 계획을 내년부터 단계제 이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건 다 1도 없어요. 근데 원래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처음에 2월 달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 원래 내년에 당장 부분 도입을 시키려 했었습니다.
이따 뒤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후년에 도입되는 부분 도입을 내년에 도입시키려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저희 장학사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내년에 지금 당장 도입하십니까? 지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뭔가 아쉬워서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도입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2022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그어주시고, 여기 그어주시고 뭐라고 고치면 돼요? 23으로 해주세요. 23.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 중3 엄마인데, 중3 아방인데, 나 집에 가야 될 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가 내년에 이제 모든 고등학교가 영구 선도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지만이 또 역시 마찬가지 그 기결은 하나죠. 저희가 다 여기 온 목표도 다 그거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생활 참 잘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저희 얻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중3 학부모님이라도 끝까지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5년 드디어 일반고 전면 도입. 2025년 고1부터입니다. 고1부터. 또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착각하기 쉽게끔 2025년 모든 고1, 2, 3이 전면 도입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또 퍼뜨려요. 아닙니다. 2025년 고1만 전면 도입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라든지 교육부에서도 가끔씩 교묘하게 쓰는데요. 왜냐하면 2025년에 이제 다 도입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이야기했냐면 저기 이제 현재 중2 아이들이 2025년 되면은 고3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에 그러니까 현재 중3 애들이 중1이 이제 고2가 되고 이제 그 학생들이 부분 도입은 되니까 고교학점제가 다 시행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에 일부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고1 이렇게 써졌죠. 내년에 2022년에 일부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전 교육과정에서 쓰지 않던 학점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11월 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입제도가 제일 관심이 많죠. 대입제도는 지금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하면 좋을까 논의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결론이 쉽게 나왔으면 지금 도입했으면 내년에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얻어맞을 것 같아서 언제 발표해요? 2024년에 2월 달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입에 적용되는 것을 2024년 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무수히 많은 토론과 무수히 많은 의견 수렴, 무수히 많은 연구 보고서, 무수히 많은 공론화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온 국민이 100% 동의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공정하고 타당하는 그런 대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로는 그냥 그렇다더라 카더라밖에 없습니다. 카더라. 어느 누구도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 대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분도 최근에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절대 알 수도 없어요. 알 방법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바뀌는지, 고교학점제 되면 뭐가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단위라는 용어가 좀 친숙한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사 되기 전에는 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야 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막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과목, 이제 제가 여기서 퀴즈. 제가 교사로서 이제 15년간을 재직을 했는데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을까요? 제 과목. 수학, 국어. 제 과목은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요.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 만났을 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항상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물어봅니다. 제 그 과목을 말하면 싫어해요.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 제가 처음에 제주 제1고등학교 발령받고 나서 학생들한테 화학을 처음에 가르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주 제1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화학 원소기로 쓰고 열심히 이제 칠판에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선생님 칠판에 쓴 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외계어를 쓰셨잖아요. 저희가 원소기호를 쓰는 것 자체가 애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크게 반성을 하고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단 1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백지 상태라는 가정하에 항상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H2O 물 밑에 써주고 고3 때도 써줬습니다. O2 하면 밑에다가 산소 이렇게 써줬어요. 무조건 다 써줘야 되겠구나. 너무 안다고 가정하면 수업을 하면 거기에 4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이. 그 학생은 엄청 지루하고 힘들고 당연히 잠을 자겠지만 제가 엄청 무서워서 잠을 자진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을 보면 알아요. 딴 데가 있는지. 정신이 영혼 이탈을 했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위는 제가 화학을 예를 들어서 화학을 2단이다. 한 학기 2단이다. 그럼 일주일에 2시간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주일에 2시간을 가르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2시간을 배운다. 2단위. 3단위는 당연히 3시간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여기서 뭐 204단위에서 192학점. 여러분들 이거 암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학생들 뭐 이거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일주일에 받는 수업 시간이 뭐한다?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줄어드느냐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보는 34시간이거든요. 저희 일주일에. 근데 고교학점제 되면 3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공부를 덜 시켜?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중2 아이들 중2부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중2부터 지금 192학점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중2하고 중3은 중2는 멍청이 되고 중3이 똑똑해지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시간 더 시킨다 해서 지금 시대에서는 수업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수업만 했죠. 아침부터 보충 수업을 하고 저 제주 제1고등학교 근무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침 보충 수업을 합니다. 8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7시에 보충 수업이 있어요. 7시 영교시 시작하고 8시 1교시 시작하고 오후 4시 30분이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오후에 2시간 또 보충 수업을 해요. 하루에 3시간 보충 수업하고 그 다음 11시까지 야간 자라 수업을 시킵니다. 그때 엄청난 수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학습량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때 당시는 비자발적이었죠. 지금은 많이 자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할 때는 좀 오래전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자습을 하던 시절, 모든 학생들이 다 보충 수업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기 싫었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한테도 숨통을 틔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획일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시간표를 딱 짜기 쉬워요. 1교시부터 7교시 쫙 짜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돌리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공강이 발생될 수 있어요. 공강이. 그러면 우리가 7교시 중에 1시간 정도는 공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버님들 걱정하시죠. 그러면 공강 시간 때 어디 쳐 놀러 가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진로 상담, 일반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도서관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을 이제 마련해 주죠. 지금 이제 제주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서관 딱 들어가면 체크인이 되고 나오면 체크아웃이 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공강 시간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기반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국가별 고등학교 수업 시간 보이십니까? 저희가 192학점을 줄였을 때 2,560시간인데 줄여도 지금 캐나다, 핀란드는 교육적으로 많이 유명한 거 아시죠? 교육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죠. 이거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학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보충 수업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우리 보충 수업을 우리는 많이 성행하고 있고 고교학점제가 되더라도 보충 수업이 사라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냐? 일단 과목 이수 기준을 먼저 볼게요. 일단 과목 출석률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 네, 조금 다르겠죠. 지금은 그냥 하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분의 2만 출석하면 졸업을 시켜줬는데 이제 과목별로 이제 그거를 이제 따진다는 거죠. 과목별로. 그다음 학업 성취율 이게 이제 도입이 됐죠. 학업 성취율이 도입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빵점 맞든 1점 맞든 10점 맞든 그냥 다 졸업을 시켜줬던 거를 이제 최소 학업 성취 40%는 넘겨줘야지만이 졸업을 시켜줘요.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물론 여기 오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그럴 확률은 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업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가끔 보면은 그냥 한 줄로 찍어요, 한 줄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꼴보기 쉽게 찍습니다.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그래도 마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쫙 내려버려요, 그냥. 그거 보면은 이제 우라통이 터집니다. 정말 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 시절은 또 아니고 지금 또 뭐 공부를 못하든 어떠든 지금 때리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 그 학생들 보통 한 줄로 찍으면 보통 몇 점일까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오지선다형. 보통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그 문항을 골고루 내거든요. 그럼 한 25점 되겠죠? 근데 어떡하죠? 서술형이 있네. 20점 못 맞네.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40점 못 맞겠는데.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지필평가만 생각했을 때고 우리가 이제 성적은 지필평가만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뭐도 있죠?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도 있으니까 그렇게 40점을 못 넘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넘기려고 많은 지도와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미수되면 학생도 피곤하지만 누구도 피곤합니까? 선생님도 피곤해요. 왜냐? 그 학생 내버릴 거예요. 졸업 못했다. 오예, 너 졸업 안 시키겠어. 뭐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보충 이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수를 시켜주도록 할 거거든요. 너무 염려해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도달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부여시키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학점이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기 졸업? 오예, 조기 졸업 시켜버려야 되겠네. 그럼 2학년 때 조기 졸업 시키고 3학년 때는 수능 올인?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대학 때 많이 하시지 않았을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4학년 1학기까지 학점 다 이수하고 저 4학년 2학기 때인가 제가 6학점인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왜냐면 저희 사범대 같은 경우는 임용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임용고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4학년 1학기까지 학점을 다 몰아서 들어버려요. 그럼 고등학생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오예, 나 3학년 1학기 다 들어버리고 3학년 2학기는 수능을 올인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학기당 균형 있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킬 거고요. 최소 학점 이수도 역시 마찬가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기 진급 이런 것도 안 돼요. 조기 진급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학년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제,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미수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현행에 보시면 성취도 A, B, C, D, E.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자기 자녀가 올라갔을 때 깜짝 놀라요. 갑자기 2 맞고 오면 뭐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A, B, C, D 이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수, 잘함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가 나중에 파가 보면 갑자기 절망이 이제 밀려오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A, B, C, D, E에서 I를 만들었습니다. I. 왜 생뚱맞게 A, B, C, D, E, F 안 하고, 우리 대학교처럼 F 하죠. 왜 F 안 하고 I를 했을까요? 만약 F 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어땠을까요? 대학교처럼 F라는 걸 줬으면 우리 대학교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사람들이 F학점, 쌍권청, 빠방. 그래서 F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I, incomplete, 이수하지 못했다는 incomplete의 약자 I를 그냥 썼습니다. 그게 얼마? 40% 미만. 그래서 보충 이수를 통해서 학점을 이제 취득하게 지원을 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아이들을 절대 버리는 일은 없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넘도록 일단은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넘지 못한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서포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뭐냐면 그거 못 넘었는데 또 다시 들어도 넘을까? 그렇게 다시 똑같이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수업량도 줄어들고 그다음 별도 과제 수행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현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 대학교 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 때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F학점 맞았어요. 갑자기 계절학기에서 그 F학점 뭐예요? 떼우죠. 갑자기 F 떼었더니 뭐로 바뀌어요? A 플러스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뭐야 이것도 똑같나? 우리가 6과목 공부할 거 4과목만 공부하고 2과목 I 맞고 나중에 다시 보충 이수를 통해 가지고 A 맞으면 될 거 아닌가? 대학교처럼 안 됩니다. 그거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충 이수를 통해 가지고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뭘까요? 어디까지 줄 것 같아요? 어디까지? A, B, C, D, E 어디까지 줄 것 같아요? 어디요? C? C가 좀 만만해요? C 좀 만만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E 맞은 친구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E 줍니다. E. 보충 이수를 통해서 다시 E를 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와우. 처음에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교 왔을 때 이런 거를 아마 담임 선생님이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뭐야? 중학교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체육, 음악 깔끔했는데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저 명칭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저걸 보여주고 나서 야, 과목 선택해. 와우. 그럼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예전 우리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다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약간 좀 우리한테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길러주고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없이 이렇게 설명서만 주는 경우가 좀 있었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과목 설명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과목 선택 길라잡이 안내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자료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 학교 교과 선생님들도 이 각각 과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또 이런 거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이런 과목들이 있구나. 야, 우리 아이들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난 1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하고 제가 3분의 2 이상을 고3 담임을 했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진짜 불쌍하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비해서 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오로지 수능, 여기서 혹시 학력고사 시대에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력고사 이것만 바라보면 됐다가 이제 갑자기 수시 종합전형, 그 다음에 수능 다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이 옛날과 달리 이제 과제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제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헉헉헉헉 거리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우리 미래 사회에 이 학생들이 이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 깜짝 놀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저보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앞에 한 3명 남았을 때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두렵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15년 동안 계속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학부모님들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 옛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기자들한테서 질문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 어땠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뚱맞게 중국인이 자기가 하시면 했지만, 근데 이제는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 그 다음에 어제 일요일 아침 8시 고교학점제 토크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 교육감님과 함께 고교학점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주 MBC에서 방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해 본 학교의 학생이 한 명, 고3 학생이 나와서 그 토크 콘서트 학생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육감님,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팀장님, 그 다음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이 네 분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평상시에 학생들과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녀분들과 이제 독서 많은 강조를 하잖아요. 독서 많이 들어봤죠.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한테 독서 하나 해놓고 자기는 핸드폰 하거나 본인은 TV를 보거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게 돼야지 그 자녀 독서 교육이 되는데, 그냥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독서만 시킨다는 거, 그건 아니죠. 집에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야, 독서가 중요하대, 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책만 읽어, 안 되죠. 예? 공감하겠습니까? 혹시 그 일화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 중에서 김승우 배우 아십니까? 김승우 자녀가 지금 공부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때 옛날에 한번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전날에 술 먹고도 다음날 아침에 책 읽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자녀가 학교 가면 바로 골아떨어 잔다고. 이게 그만큼 이제 학창 집에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거죠.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런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뭐 화작, 독서, 언매, 문학인데, 여기서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어에서 수능에 이제 저희가 공통 과목이 있고 국어에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됐었죠. 선택이 있어요. 이 독서하고 문학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미적,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 중에 선택을 합니다. 영어는 제가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었고 영향력은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영어 1과 영어 2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사상 9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 과학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8개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일반 선택이고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진로 선택이에요. 근데 보통 수능 과목이 주로 어느 선택에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일반 선택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현재 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에서 수능 과목으로 나오는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로 지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수능 과목 아닌 과목들을 섞어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게끔 하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제 반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동시간대에 그 해당되는 반에 찾아가서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래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그 전면적으로 좀 더 많이 개방을 시킨다는 거죠. 자, 내신 평가. 저희 이제 고등학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 내신이 엄청 중요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첫 중간고사 보고 특히 여학생들 많이 울까요, 안 울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학교가 아까 일고 서고도 있었지만 제가 중앙여고도 근무했었고 사대부고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 여학생들 달래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오면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갑자기 아이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말해요.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어요. 같이 울어줄까?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전체가 이렇게 다 석차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이제 A, B, C, D 나왔다가 갑자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딱 보면 알아야지. 아하, 4등급. 어허, 수시가 멀어져 가는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수시하면 2점대, 그나마 3점대 초반이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4등급을 맞고 왔고 5등급을 맞고 왔고 6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도 좌절하겠지만 누구도 좌절할까요? 아이들도 똑같이 좌절합니다. 아이들도. 거기에서 이제 포기해가지고 2학년 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중앙여고에서 고3 담임할 때 어떤 아이가 서울대를 이제 합격한 애가 있었는데 내신 2점대였어요. 내신 2점대가 서울대 문과에서 서울대 합격한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걔가 2점대인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을 맞아버렸어요.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을 맞았는데 2점대라는 거는 그동안은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 학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3학년 1학기까지 마지막 노력한 결과 그렇게 이제 서울대에서 그것도 알아봐주고 생각보다 대학교가 점점 올라갈수록 성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딸이나 아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하라 뭐 백날 말해도 듣지 않다가 이제 자발적인 동기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죠. 우리 자녀가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 예전에 서고했을 때는 우리 반 아이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5월만 되면 가출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5월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서 자기는 가출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출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출을 하다가 나중에 3학년 여름방학 지나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기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대요. 그 모습에 자극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이제 어떤 지도를 가야 되겠다고 확고히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가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 겨울방학 때 그런 거 시켜보는 학부모도 있어요. 막노동 시키는 학부모님들. 왜 시켜요? 좀 돈 버는 거 힘든구나. 그걸 알아야지 공부를 쳐야지. 백날 우리가 돈 주면 공부를 하겠어 이거? 그런데 또 그 막노동 시키면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말 들어쳐먹지 않는 애들은 끝까지 안 들어쳐먹는 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일반 선택 과목까지 저희는 이제 석차 등급을 제공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석차 등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있는데요. 자, 왜 제가 이걸 보여주냐면 만약에 현재 이 시스템, 이 평가 제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이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석차 등급이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쭈루쭈루 가는 거예요. 나 저기 가면 안 되겠고 나 일로 가야지. 왜요? 저기로 갔다가는 내가 뭐 할 것 같아?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등급이. 그래서 자기 진로와 전혀 상관없이 뭐 하게 됩니까? 과목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선택에서도 가장 그렇거든요. 제 수능 선택에 제가 이제 그 제 과목이 피해 과목인데 화학 아까 어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리고 물리 화학하면 누가 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물리 화학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과고생들이 좋아하죠. 과고생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하 위에 다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리 잘해도 3등급, 4등급.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퍼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선택 과목에서 화학이 쭉 내려갔어요. 자,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과목이 지금 현재 1등일까요? 수능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과목이 1등일까요? 지금 현재? 생물일까요? 그래도 다행히 생물만 1등 했어도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생물이 최근에 1등 하다가 졌어요. 그 아이한테. 지구과학한테 졌습니다. 지구과학. 그럼 여기서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구과학으로 선택했으면 지구과학 관련된 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지구과학 관련된 과를 여기 갈래 하면은 절대 안 간대요. 지구과학 선택해놓고 심지어 지구과학 1, 2를 다 선택해놓고도 그 관련된 과는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간지 아세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우리가 지구와 관련된 과, 예를 들어서 지역 기반 시스템 공학과 있어요. 그럼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 과는 뭐 하는 과예요? 그럼 저도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그럼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우리가 보통 가고 싶어하는 이과생들이 많이 가는 과가 뭐예요? 이제 뭐 기계, 전기, 화학, 생명공학 다 뭡니까? 물리, 화학, 생물이잖아요. 이런 과들인데 아이러니하게 물리, 화학, 생물을 선택하지 않고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대학교 갔어요. 교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뭐 하나 물어보는데 얘들 이렇게 멍청하다니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학 관련된 과로 왔는데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아이들, 심지어 원소기호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대학교 연계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참 국력이 향상되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진로와 연관돼서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계되는 과목 선택이 대학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내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가는 거죠. 좋은 대학, 무조건 좋은 대학.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진로를 또 정하는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정하는지도 뒤에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아이들 학과 정할 때. 아무튼간에 이렇게 선택 과목에 등급이 있으면은 그 어떤 과목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고교학점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이제 2025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1이 됐을 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자 크게 달라지는 게 뭘까요? 선택 과목이 어때요? 이제 석차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얘들아 선택은 좀 자유롭게 해. 너무 누구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가 거기서 어느 정도 학업 성취를 이루면 A를 맞을 수 있으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또 발표됐더니 또 이제 또 각종 이제 교육계라든지 학부모 난리 났죠. 어마 큰일 났네. 여기서 뭐가 보여요? 공통 과목 석차 등급이 있어야지. 그 1학년이 내 운명을 좌우할 학년인가? 그럼 지금부터 지금 중1부터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이든 후든 1학년 내신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시기인지 아세요? 중3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ABCD를 받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역시 마찬가지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갔을 때 역시 과목 체계도 바뀌지만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또 과목 체계 바뀐 것과 동시에 갑자기 그 학업 관련 내용이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좌절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딱 처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자기 어느 정도 등수가 나와요. 등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등수를 찾아 먹습니다. 어떻게 찾아 먹어요? 비교하거든요. 야, 너 몇 점, 너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하면, 아하, 내 위치가 지금 중간 정도 되는구나. 아, 내가 좀 최상이 되는구나.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처음에 시험 한번 볼 때는 나 중학교는 아니랬는데 했죠. 한 번 더 시험을 봐요. 근데 또 그 위치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아하, 원래가 나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그리고 딱 그만큼만 준비해요. 그만큼만 공부하고 그만큼만 유지할 정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첫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는 전체 1, 2, 3학년의 내신 비중은 중요하진 않지만 자기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어요. 이게 성취감이 있어야지 공부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는 게 가끔씩 낫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학급에서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한다는 그런 자부심, 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것 같고, 전혀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착각으로 받는 것 같고, 친구들은 저한테 막 관심 주는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친구들 나한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아세요? 또 가르쳐주면 더 공부를 잘해요.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시간 아깝다고 안 가르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직 첫 발령 났을 때 화학을 처음에 가르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아까처럼 획일적인 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 수업을 준비하면 10개 반을 똑같은 수업을 하게 돼요. 제가. 그럼 내용적인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농담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어떤 반에서 어떤 농담에서 막 빵 터졌어요. 그럼 그만 가면 그 애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엄청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해줄 거야. 그럼 저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나겠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10개 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제가 1년치 수업 준비가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책이라든지 노트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면 진짜 우리 뭐 가끔씩 이제 멋있는 척하면서 쭉 쓰잖아요.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그 내용을 자기만의 재구조화시키고 그거를 자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딴 소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죠. 물론 이 이야기를 아이들 때 했을 때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특히 남학생들 우리 아들 안 들어먹죠. 예, 화만 내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이번까지만 놀게. 이번까지만. 예, 절대 거짓말 속으면 치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놀아요. 계속. 여러분들 고3 2학기 때 혹시 고3을 수험생을 경험했던 학부모님 있습니까? 자녀가. 예.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다행이네요. 거기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던 우리 고3 아이들 고3 2학기 때 정말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자, 학사제도 운영 체계인데요. 일단 교육과정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일단 모든 그 수업을 교과를 개설해 주려고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거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 학교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없어요. 가르칠 선생님이. 그러면 뭐 내가 선택을 해도 못 듣나?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어떤 과목이 개설될 것이라 생각하면 인사과 협업해가지고 그 학교에 선생님을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순회 교사를 통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듣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아무튼 수업을 듣게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학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교 때 어떤 교수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신청했어요. 이거 웬걸? 컴퓨터 성능이 떨려가지고 제가 탈락이 됐죠. 왜냐하면 선착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건가? 20명 딱 모집이었는데 20명 넘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또 좋은 PC, 지금 인터넷, 구축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반을 개설해 줄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 교육청하고 학교가 할 일이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 여기 나왔지만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한, 물론 우리 지금도 진로 학업 설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지금 부족한 거는 뭐냐면 이런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약간 많이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진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역량을 길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수 예방 지도, 수업 연계, 성취 평가 실시. 미수가 발생하면 보충 이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수되면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졸업하게 된다는 것. 자, 이제 부분 도입. 자, 종합 추진 계획이 2월 달에는 이제 내년에 당장 부분 도입을 할 것처럼 했지만 저희가 반대해서 결국에는 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부분 도입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 도입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인다는 거.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수업량을 줄여둔다는 거. 이 수업량을 지금 한번 줄여주는 건 뭐냐면 2025년에 당장 바로 줄여버리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줄여보고 그 다음에 과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학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좀 유연하게 하고자 2023년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된 시점에서 192학점으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공통과목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벌써 미수를 도입하나? 아닙니다. 미수 도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성취 수준이 40%가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꾸려갈 것인지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뉴얼 책도 만들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걸 연수를 하고 그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꾸렸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링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왔듯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아무튼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5년 1학년입니다. 전 학년이 아니라 1학년에 192학점에 그 다음에 미수제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그러면 2025년 2학년하고 3학년은 미수가 도입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2학년하고 3학년은 미수가 도입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2학년, 3학년은 뭐만 성취평가제가 되냐면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가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은 그 지금과 똑같이 등급이 계속 부여가 됩니다. 자,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교가 과목을 같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어떤 한 학교에서 어떤 과목, A라는 과목을 딱 3명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폐강을 시켰지만 그 학생 3명을 위해서 여러 학교끼리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하는데 그 공동교육과정은 크게 방식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들이 다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공동교육과정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이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온라인 공동교육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졌고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버렸어요. 정말 신기하게. 고교학점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고교학점 추진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까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 자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싫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압적으로 다 온라인 수업을 해보았잖아요.
근데 또 잘 하셨고. 자, 제주도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크게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학 연계도 있습니다. 대학 연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아까 쭈니 어디 갔어요? 제주대학교 갔죠? 그 제주대학교 갔을 때 그 장면이 실제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실시할 때 그 현장을 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수업하시는 강사님이었고 그 학생들 실제로 수업받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연출된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잠깐 찍어준 것뿐입니다. 자, 막간에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8과목이었는데 공동교육까지 2학기 때 35과목. 이럴 때 박수 한번. 예. 이게 그래도 나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열심히 여기 장학사님들 신정환 장학사님, 김현동 장학사님이 저와 함께 열심히 발로 뛴 결과 공동교육과정 선생님들한테 기반도 마련해주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됐는데 뭐 특징적인 거는 예술, 체육 관련된 공동교육과정도 만들고 음악 연주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 미술 관련된 공동교육과정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Q&A인데 일단은 먼저 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192학점을 바로 도입하기보다 미리 좀 2023년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교육과정도 학교에서 좀 적응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4년과 2025년의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미수제가 도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2025년 1학년부터 미수제가 도입된다는 거. 그 전에는 도입이 안 된다는 거.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즉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가 되냐 안 되냐. 2025년 1학년 초등학교 현재 6학년 아이들은 모든 선택 과목이 진로 그 성취 수준으로 바뀌는데 근데 지금 현재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은 그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부여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학점을 2023년부터 줄이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했지만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제 진로를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아이들의 진로를 일단 첫 번째 큰 걱정, 진로를 정하지를 못해요. 아들한테 야 아들아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된대. 몰라. 야 아들아 이제 고1이 됐어요. 아들아 너 이제 고교학점제 다양한 선택 과목 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빨리 정해야 돼.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기껏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막 과목 이수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진로가 바뀌었어. 이런 이때까지 A라는 진로에 맞춰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갑자기 진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팔랑귀입니까 팔랑귀가 아닙니까? 아주 팔랑귀 아주 팔랑귀. 잠깐 시간이 계속해도 되죠? 예. 제 옛날에 사대보고 있을 때 우리 반 학생 한 명 예를 든다면 얼마나 큰 팔랑귀였냐면 제가 나름 저희 반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고 내신에 1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눈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제주도가 수시 보내기 가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자기들 다 모든 학생들이 스카이 최하로 어디 대학을 보신지 아세요? 성균관대학교를 보고 있어요. 애들이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아요. 제일 인기도 많고. 왜 또 성균관대학교 제일 만만하냐면 최상위도 그래도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위권도 그래도 성균관대. 성균관대 그래서 원서비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반 그 학생은 과연 더 높았어요. 스카이 아니면 절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시 6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3 하면서 학생들 많이 이제 좀
말빨로 구슬리거든요. 구슬리면서 그래 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원하는 데 가야지. 서울대 그래 딱 서울대. 그때 가기가 컴퓨터공학과였거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고대 야 고대 가야지 고대. 야 두 가지 전형 쓸 수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두 개 전형 딱 그래 세 장 썼죠. 연대 가야지 연대. 그래 연대에서 컴퓨터공학과 네 개. 야 한 장은 그러면 두 장이 남잖아요. 한 장은 나한테 한 장은 엄마한테 주라. 네 장은 너가 원하는 데 썼으니까. 그래서 한 장 어머니가 원하시는데 이제 제주 의대 하나 썼고. 그다음 제가 원하는데 하나 이제 한의대 하나 썼어요. 제가 한의대를 걔가 뭐 진로상 한의사가 이 여학생은 한약을 나중에 잘 만들 것 같고 침을 잘 놓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한의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썼냐면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수능을 망했을 때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어느 모 대학에 한의대를 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을 어느 정도 망해도 이 정도 내신이면 한의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한의대 죽어도 안 갈 건데 왜 제가 한의대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이들은 보통. 아니 붙어도 저 절대 안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마 절대 가지마. 대신에 나한테 이제까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서도 써주고 자소도 PDF도 해주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한 장만 주라 한 장만 제발. 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나한테 줘.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저랑 이제 래퍼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한테 한 장을 줬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어요. 어떤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지 아세요? 고대 이제 1단계 합격하고 그 한의도 1단계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대 면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고대 면접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고대가 최종 목표였거든요. 서울대 이미 떨어졌고 고대 컴퓨터공학과가 최종 목표인데 안 가겠대요. 야, 너가 그렇게 원하는 컴퓨터공학과를 왜 안 가? 저 한의대 가고 싶어요. 이런.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한의대 그럼 난 궁금해서 물어보자. 왜 한의대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너 절대 안 가겠다 해놓고. 제 삼촌이 한의사는 70살 80살까지 할 수 있대요. 야,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소개서를 컴퓨터공학과로 쓴 아이, 그렇게 3년 동안 컴퓨터공학과를 위해서 달려온 아이가 그 70살 80살까지 그 한의사 한다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진로를 바꿔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시 때 그렇게 고집하는 아이들이 정시 때 막 바꾸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진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간접 경험, 지적 경험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진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면 그러면 절대 안 바꾸면 안 될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그에 따라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선택 과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거는 극도 처방인데 뭐 저희가 그 전입생들이 어느 가끔씩 보면은 전학을 갔을 때 그 자기가 이제 1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 때 들어야 될 과목인데 그 학교 같은 세상 1학기 때 들어버린 거예요.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구제 방법인 온라인 보충 과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진로를 안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바꿨다 해서 차 박으면서 야 진로 바꾸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아이랑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내신 평가 변화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저희가 내신 평가가 바뀌는 건 언제부터 바뀐다 했죠?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내신이 바뀐다는 거. 현재 중 1, 2, 3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학업 성취 보장 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5년 도입되기 전에 한번 선생님들한테 40%를 넘을 수 있도록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청도 매뉴얼을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킬 것입니다. 자, 대입 변화. 야, 이게 제일 또 궁금한 핫이시죠? 대입 변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입.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온 이유가 혹시나 저거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이 대입을 지금 결정할 수도 없고 저거에 대해서 누가 한 명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을 자격고사 시켜야 되지 않겠냐? 어느 일정 수준 넘으면 패스, 페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수능 1, 수능 2로 나누자. 수능 1은 공통 과목, 수능 2는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이제 서술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서술형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많은 이야기. 그러면 A라는 방안을 내세우면 그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뭐도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어요. B라는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C라는 방안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다 뭘 선택하든지 간에 묘수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게 있었으면 벌써 뭐 했겠습니까? 벌써 발표를 했죠. 자신 있게. 발표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언제는 발표를 해준다? 24년 2월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언제? 중3 때 중3이 되는 그 해에 이 수능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대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입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중3을 기준으로 한다면 4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 애들은 내년 2월에 이제 대입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죠. 어디서? 교육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육협의회라고 대교협이라고 있습니다. 대교협. 거기에서 내후년에 8월 정도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를 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2가 되면 그 해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때는 좀 더 많이 구체적입니다. 저 때가 되면 거의 다 나오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대학들은 고3 되는 해 5월 달 정도는 수시 그다음에 9월 달 됐을 때는 정시에 대해서 이제 모집 요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매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딱 이렇게 한번 설명해 오거나 딱 한 번 관심을 갖고 끊어버린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뭐 또 잠깐 또 저희 자랑인데요. 예,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내년에 모든 일반고를 다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또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은 교실 확충이라든지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고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점제형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교들도 공간들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절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정형화된 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다양성과 무슨 창의성, 무슨 개성 길어지겠냐. 이 공간 자체부터 창의성 있게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 학교들 찾아가면 학교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홍보 자료로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꿈기임 123 리플렛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받으셨죠? 고교학점제 리플렛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워크북이라고 이거는 노란색 책자 있죠? 이거는 돈에 중학생들 다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있으면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워크북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앞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설명을 담았고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과정들 게임을 통해서 진로를 조금 알아가는 거 아니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진로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를 담아서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직 자녀분들은 받지 못했고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다 자녀가 갖고 있겠지만 아들들은 아마 집에 어머니한테 그걸 갖다 주진 않았겠죠. 절대 어떤 것도 갖다 주지 않잖아요. 아마 가방 속에 어디 처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거기 스티커 있거든요. 스티커 먹을 때 다 갖다 붙였을지도 몰라요. 자, 뭐 204단위에서 192학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량을 줄여준다. 좀 유연하게 해준다. 공동교육과정 학교에서 정말 소수 선택 인원을 저희가 구하고자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내신평가 현재 부분 도입 단계는 현행에 유지되고 2025년 1학년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부터 내신 평가는 바뀐다. 미수제 역시 마찬가지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미수제가 도입되고 중1, 2, 3은 전혀 해당이 없다. 자, 대입 2024년 아까 2월 달에 발표한다. 우리 학부모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당부해 드린다면
언론에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 가끔 이제 부정적인 이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누가 제일 지금 현재 싫어할까요? 지금 누가 지금 제일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그냥 어떻게 정권 바뀌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도입되면 안 되는데. 지금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교학점제 도입됐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 학부모님들일까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면 학생 선생님이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던 거를 뭐 두세 과목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뭐 한 과목 가르치는 거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가르치면 되지.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내실이 없는 수업이죠.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한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 수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타 강사 머릿속에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명강하는 거 같죠. 그 스타 강사가 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4-5명의 보조 강사 있는 거 아세요? 그 1시간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그룹화 시켜가지고 수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명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수업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고 당연히 조금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업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1학년 때부터 뭐에도 이제 아이들 해줘야 돼요. 진로 상담, 그 다음에 과목 관련된 상담, 학업 설계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 교육부가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이 좋은 거, 좋은 시스템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회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잠자는 학생들 놔둘 것이냐. 이제는 교육과정으로서 시스템으로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A라는 선생님 앞에서는 안 자겠지만 B라는 선생님은 자는 이 구조에서 모두 다 어떤 선생님이 와도 자지 않고 행복하게 재밌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시스템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무수히 많이 바꿔왔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 기간도 어떻게 보면 제일 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큰 변화입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님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 변하긴 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싫은 거는 이거예요. 여기 혹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우리 아이 때부터? 좀 그 다음부터 하지? 아니면 1년 먼저 하지? 2년 좀 간보고 나 우리 아들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아이부터야? 안 돼요. 언제부터는 바뀌긴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혜택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은 불만일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소수로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은 거의 크게 불만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 교묘하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오셨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첫 번째가 힘들죠. 눈치 보고.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볼모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시면 제 번호 적으세요. 제 번호를 010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교육부랑 또 빠르게 제가 컨택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도 빨리 모든 정책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619에 5919 저는 이제 장관을 갔기 때문에 뭐 소개시켜주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고교학점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뭐 문자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혹시 제가 부득이하게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으면 이 사람 전화번호 갖춰줘 놓고 쌩까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드립니다.